자. 자, 도형이 이동하고 있지? 자, 숙제 다 했습니까? 했어? 했어, 민지? 뭐만 남았는데? 얼마나 남았어? 얼마나 남았다고? 조금? 조금이 아닌데? 얼마나 남았어? 여기까지 치는데 어떻게 나간 거야? 안 했네. 이거 진짜 안 했어. 왜 안 했어? 야,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회개합시다. 이 죄를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지? 와야 되긴 와야 되는데 와씨 너무 안 되는데 아예 안 해버렸는데 저거 숙제를 왜 안 했을까? 지금 집합도 지금 되고 있어야 돼요. 따로 진행하고 있지. 집합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 알고 있죠? 자, 큰일이다. 숙제해. 자, 우리가 110쪽부터 나가고요. 오늘 끝납니다. 이동이 끝나고 이어서 집합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집합 이어서 갑니다. 저 시간에는 이제 집합 안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마무리 시키면서 할 거고. 화요일에 시험들 교재가 나갈 거예요. 우리가 다 못 풀더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풀더라도 절반 정도는 풀어야 되니까 시험들 교재를 화요일 진행하면서 집합 진행하면서 시험들 교재를 같이 진행할 거야. 자, 그래서 너희들은 일단 다음 주에 책이 끝나야 됩니다. 무조건. 끝나야 돼요. 앞으로 시간이 무조건 끝나야 돼. 자, 그러면 도형이 이동. 이용해서 110쪽. 110쪽으로 말해요. 자, 2번 14번. 점에 대한 대칭이동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되게 쉬워요. 공식이 위에 있거든요. 공식 외우지 마세요. 그 공식은 교과 외 과정입니다. 110쪽에 나와 있는 공식은 교과서에 없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건 안 외워도 돼요. 자, 뭘 할 거냐면, 대칭점이 있어. 뭐 A, B라는 대칭인 점이 있어. 근데 이 점에 대해서 내가 한 점을 X1, Y1을 대칭 이동시키고 싶은 거야. 대칭 이동은 어떻게 움직여? 똑같은 거리만큼 더 진행하는 거잖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그 말은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네모, 세모라고 해볼까? 자, 그렇다면 이 대칭점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되지? 이 두 점에 대해서 이 점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되지? 어디에 위치하게 돼? 거리가 같다고. 이걸 뭐라고 부르겠어? 중점이라고 부르겠잖아.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한 점에 대해서 어떤 점을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중점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만 알아버리면 중점 구하는 공식 2분의 x1 더하기 네모가 a가 되고 2분의 y1 더하기 세모가 b가 되겠구나. 이것만 알면 돼. 공식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이걸 정리하면 이 공식이 나오는데 이 공식은 의미가 없어. 그냥 중점이다. 두 점에 대해서 자, 대칭점 중점이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바로 너희들이 캐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이거 좀 공식 외워야 되는데 이거 터프 문제 217번에
터프 문제는 공식을 외워야지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617번은 X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공식으로 푸는 문제라서 공식 필요 없습니다. 공식 필요 없어요. 616번 문제를 봐봐. 616번이 있는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어요. 2차 함수입니다.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어요. 2차 함수입니다. 우리 2차 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뭐로 보라고 했냐면 꼭지점으로 보는 게 편하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꼭지점 이 2차 함수를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니까 이 2차 함수가 돼버렸대. 그럼 당연히 꼭지점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돼서 이 점으로 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는 꼭지점을 구하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인 것의 꼭지점을 구해보면 616번 1, 그 완전 제곱시킬 수 있죠. 1로 주면 3이 됩니다. 1,3이 원래 꼭지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대칭이동이 돼가지고 꼭지점이 어디로 옮겨졌냐면 3, 마구 플러스 18 플러스 4니까 22, 마 9니까 13으로 옮겨집니다. 자, 1,3이었던 꼭지점이 3,13으로 옮겨져요. 그럼 이 대칭점은 무엇이냐? 이 두 점의 중점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1하고 3에 대해서 중점 2, 3하고 13에 대해서 중점 8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좀 춥죠? 추워져. 좋아. 가을이 오고 있어. 자, 이렇게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중점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너희들 611번 하지 마시고요. 612번도 하지, 교과서 없는 내용인데 이게 점대칭 이동 나오네. 그래서 612번도 할 필요가 없고요. 614번 하지 마시고요. 615번 하지 마시고요. 단안에 그럼 너희들 613번 해보십시오. 오늘 책이 개정되면서 있을 때 들어왔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613번 해보세요. 원이죠, 원. 원은 중심을 보면 됩니다. 중심에 대해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시험 풀이교 이제 가져가야 되겠네. 미리 가져가야겠네. 너희 명제 안 들어간다고? 모르겠어. 집합까지 확실히 들어가고 해. 네. 답지는 저번처럼 카톡으로 보내줄게. 네. 하겠지? 했어? 그 중심 이동만 시키면 된다고. 중점을 위해서 이동시키면 된다고. 알겠어? 리로 알겠어? 확실히? 자, 넘어갑니다. 그럼 자, 이제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게 110쪽입니다. 110쪽 아니면 111쪽에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시게 될 거예요. 지금 어디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111쪽, 111쪽이군요. 111쪽이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111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버리는 거야. 어떤 하나의 직선이 있거든. 자, 이게 대칭축이 되는 거야. 대칭축. 이제까지 우리는 대칭이동을 시켰을 때 X축이라든지 Y축이라든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켰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런 직선이 주어져요. 이 직선이 주어지고 이 직선에 대해서 이 뭐 주황색 이것을 대칭이동하면 먼저 얘기 안 했구나. 쏘리 두 번째 얘기고요. 자,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점을 x, y1을
대칭 이동시키면 어느 점이 될까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건 시험에서 너무나 잘 나옵니다. 자, 일반적인 아무런 직선이 주어지고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는 거야. 자, 이 문제는 뭘 이용하냐면 성질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대칭 이동에 성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 대칭 이동 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첫 번째, 바로 수직으로 직교하게 됩니다. 이동시킨 점과 이동시키기 전에 점을 이어준 선은 자, 대칭축과 수직으로 직교하게 돼요. 무조건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건 뭘 쓰겠다는 얘기야? 기울기 쓰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같은 거리만큼 옮겨버릴 거기 때문에 두 점의 중점이 대칭축 위에 있게 됩니다. 중점. 그래서 중점부에서 대칭축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돼요. 이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이 두 개를 하면 끝나거든요. 자, 문제를 직접 보여줄게요. 618번 봐봐. 자, 3,4라는 점을 x 플러스 y 빼기 2는 0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즉, x 플러스 y 빼기가 잘 봐요. 자, 한 방에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것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 이동시킬 거야. 자, 이게 뭐 3,4가 있다고 치자. 어느 쪽에 있든 관계없어요. 대칭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지게 될 거야. 이 좌표를 내가 구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대칭 이동의 성질은 뭐냐? 얘가 길이가 같고요. 수직으로 직교합니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직으로 직교합니다에 대해서 풀어볼게. 이걸 풀기 위해선 이것의 기울기가 필요해. 이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오케이? 그렇다면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과 곱했을 때 1이 돼야 되나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것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어? 1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울기 구하는 식 a 빼기 3분의 b 빼기 4가 1이 되면 돼요. 정리하면 a-3은 b 빼기 4가 되고 그래서 a 빼기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이거 중점이라고요. 중점. 거리가 같기 때문에 A, B의 중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죠. 자, A, B의 중점이기 때문에 두 점의 중점이기 때문에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3 평균이죠. 2분의 B 플러스 4가 중점입니다. 근데 이 중점이 어디 위에 있게 되냐면 이 대칭축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2분의 A 플러스 3 더하기 2분의 B 플러스 4 마이너스 2는 0이 돼요. 2를 곱해버리면 A 플러스 3 플러스 B 플러스 4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됐죠? 1번식과 2번식 연립시켜버리면 답이 나오겠죠. 1번, 2번 연립. 그래서 두 개 더해버리면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고요. 오케이? 자, 너희들 개념만 정확히 잘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를 무조건 풀 수 있거든요. 자, 너희들 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자, 620번 보면은 620번 중점이 0,0이죠. 원인데 원은 중심을 이동하는 거야. 0,0을 y는 2x 빼기 4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만 구해보십시오. 뭔 말인지 알겠죠? 0,0을 y는 2x 빼기 4에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고 집어넣어주면 a 값이 나오겠지. 자, 구해봐요.
안 풀어질 것 같으면 물어봐. 시간 보내지 말고 바로 풀어줄 테니까. 풀었어? 푸는 방법은 알겠어? 야, 원 그리지 말라고. 원의 중심만 그래서 풀어갖고 중심만 가지고 옮긴단 말이야. 문제 했어? 오, 잘했네, 잘했네. 자, 보여주겠어. 보여주겠다고. 자, 보여주겠다고. 자, 이거 너희들이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자, 0,0을 리는 개념 알 텐데, 그치? 개념 알지? y는 2x-4에 대칭, 이동시킨 점을 구하는 게 목표잖아. 그치? 그치? 이거 알지? 자, 뭘 본다고? 90도니까 기울기 본다고? 이것의 기울기가 얼마야? 2지. 이것의 기울기가 2니까 이것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10을 쓰면 a 빼기 0분의 b 빼기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b. 그래서 a 플러스 2b는요. 이렇게 10 나왔어? 기울기에 대한 10? 안 나왔어? 이해는 하겠어? 그게 중요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점이라고, 중점. 중점이 대칭축 위에 있다고. 이 중점은 0,0과 a, b의 중점이니까 2분의 a, 2분의 b가 중점인데 이게 이 직선 대칭축 위에 있다고. 집어넣는다고. 2분의 b는 a 마사 2를 곱해서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b는 8 이렇게 된다고. 끝. 두 개 연립하면 ab 나오겠지. 순서 알겠어? 시험 대비야, 시험 대비.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AB 구해서 그 위에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지. 알겠어. 자, 22번 보세요. 22번. 22번은 비슷한 스타일인데 좀 더 복잡해요. 구조가. 자, 22번 문제를 정리하고 22번 문제 보시면 자, 대칭축이 있어요. 이게 대칭축이에요. x-y 마이너스 2는 0이 대칭축이에요. 이 대칭축에 대해서 무엇을? 이런 직선을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을 대칭 이동시켜버려요. 이번에는 선에 대해서 선을 이동시켜버려요. 아까는 점을 이동시켰잖아. 근데 이 빨간 선에 대해서 하얀색을 대칭 이동시켜버린다고 이렇게. 데칼코마니. 뭔지 알겠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푸느냐? 풀이 방법 똑같아요. 대신 한 가지만 더 추가가 됩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점선이에요. 점선. 그치?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점선인데 점선을 구하기 위해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 보통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근데 하나는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두 그래프의 교점은 안단 말이야. 두 그래프의 교점은 알아. 그래서 두 개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3y 이거 복잡해. 빼버리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이야. 그래서 y가 3분의 2야. 그리고 x가 뭐가 나오냐면 3이 6, 3분의 8, 3분의 8이 나와. 그래서 이 교점을 알아고 이 지나가는 한 점을 안다고. 3분의 8, 3분의 2라는 걸 알아. 이거 하나가 더 추가돼.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저하고 방법이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하얀색을 점선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얀색 위에 아무 점이나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구한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버리면 되는 거야. 아무 점이나. 근데 가장 쉬운 점을 가져와. 가장 쉬운 점. 어떤 점을 가져와도 되니까. 가장 쉬운 점은 뭐
4,0 아니겠어? 4,0? 4, 아니다. 0,1 가져오자. 0,2가 더 쉽다. 0,1을 가져와 버릴게. 그래서 이 위에 있는 0,1을 대칭 이동시켜버린 점을 구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본다고. 첫 번째, 기울기 본다고. 이것의 기울기가 1이야. 그럼 이것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이거 두 개 기울기. a 빼기 0분의 b 빼기 2. 마이너스 a는 b 빼기 2. 정리하면 a 플러스 b는 2. 이렇게 나와. 또 한 가지. 중점이 대칭축 위에 있어. 이 두 개의 중점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콤마 2분의 b 플러스 2야. 이게 중점이야. 이 중점이 이 대칭축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릴 거야. 그래서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2 빼기 2는요. 2를 곱하면 a 마비 마이 마3이요. 그래서 a 마비는 6이 나와. 오케이. 이거 두 개 연립해버리면 돼. 결국 더해버리면 2a는 8, 4, 마이너스 2가 나와. 여기가 4,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울기가 4 빼기 3분의 8, 3분의 4분의 마이너스 2 빼기 3분의 2, 3분의 3의 6, 4가 되나? 오, 간단한데?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기울기가 나와. 마이너스 1이 기울기면서 4, 마이를 지나가면 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에 4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다시 말하자면 어떤 직선에 대해서 직선을 대칭 이동할 때는 일단 교점을 구해. 교점. 지나가는 점.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아무거나 한 점 잡아가지고 대칭 이동시킨 점을 구해버려. 그래서 그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해버리면 답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게 좀 어려워요. 이 부분 좀 어렵습니다. 시험에서 나와요. 점을 이동시키든 선을 이동시키든 이 부분은 시험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112쪽 갑니다.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마지막. 112쪽과 113쪽에도 무조건 시험 문제가 하나가 나오시게 될 거예요. 최단거리 114쪽까지 해가지고 최단거리에 대한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100%입니다. 도형에서 이동해서 나오는 게 이거 직선에 대한 이동 나오고요. 최단거리에 대한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합성 변환이라는 거 있었잖아. 그거 무조건 나와요. 이 세 가지는 그냥 무조건 나오더라.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게 직선을 이동시켜가지고 원에 접하느라 원과 연관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동합니다. 도형의 이동. 여기 보세요.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A라는 지점에서 이 X축 위에 어느 한 점을 들려가지고 B로 가고 싶어. 가장 빨리 가고 싶어. 최단거리 어떻게 구할래요? 물어보는 문제 기억나요? 이 녀석을 꺾어지면서 가는 게 싫단 말이야. 거리를 재는 게 꺾어지면서 거리를 재는 게 싫어. 그래서 뭘 해버리냐면 이 녀석을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대칭 이동을 시켜버려요.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로 문제를 바꿔버립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인 거리와 여기서 움직인 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위에서 출발해서 B로 가나 아래에서 출발해서 B로 가나 거리상으로는 똑같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한쪽으로 대칭 이동시켜버리고 똑바로 연결시켜버리면 우리는 최단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항상 반사되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반사시키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 문제를 이렇게 내냐. 624번. 머리 아프겠다. 내가 복잡한 문제 내가 해줄게요. 624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 문제로 좀 난이도 높은 문제를 가져왔네요. 자, 1,0이 있고요. 1,0이 A라는 점이 있고 3,1에 B라는 점이 있어요. B라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Y는 X 플러스 1이니까 이런 선이 있어요. Y는 X 플러스 1. 자, 그렇다면 뭘 할 것이냐면 A에서 출발해서 Y는 X 플러스 1 위에 어느 점을 들렸다가 B로 가는 최단거리입니다. 꺾어지게 하잖아. 얘가 불편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꺾어지게, 즉 반사시키는 선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야. 가까운 걸 대칭 이동시키자고. 원래는 얘를 공식이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했었던 거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써야 되는데 이 그림 자체가 너무 쉽네요. 1,0에서 0,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잘 그려보니까 우리가 굳이 식으로 안 풀어도 대칭 이동된 점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한 칸 한 칸이니까. 이해가? 그래서 이게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1이 갔다가 B로 가야 되지만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서 Y는 X 플러스 위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리를 구해도 어차피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최단 거리로 가고 싶어. 여기서 출발해서 1이 최단 거리로 가고 싶어. 똑바로 가겠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최단 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루트 x끼리 뺏어제곱 16 더하기 y끼리 뺏어제곱 이렇게 반사시키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세요 라는 얘기야. 알겠어? 한번 연습해볼까? 625번 풀어봐.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들어요. 어느 점을 지나면 최단거리가 됩니까? 즉 여기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1이 갔다가 1이 가겠다라는 얘기야. 맞지? 그렇다면 이 점 좌표를 물어보기도 하거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Y는 X 플러스 1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교점 연립해서 교점 구하면 되겠지. 그 문제가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네. 자, 25번 풀어.
됐어? 됐어? 인지했어? 인지야? 얼른 볼까? 자, y는 x가 있어. 자, y는 x가 있는데 6,2하고 대충 6,1이 정도로 잡자. 6,2하고 3,-1이 있어. 3,-6이 있단 말이야. 자, 이 점에서 이 점 들렸다. 여기 위에 어떤 점을 들렸다가 가는 최단거리란 말이야. 이거 내가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 둘 중에 하나를 대칭이동시키라고 반사시키는 선에 대해서. 그렇다면 자, 6,2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민지야? y는 x 대칭이동은 어떻게 하지? x좌표 y좌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2,6이 되잖아. 이거 기구하는 거야. 그래서 똑바로 연결시킨 거. 근데 문제에서는요, 길이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점좌표 구하라고 했잖아. 이 점좌표.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연립하기 위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야. 기울기가 얼마냐면 x가 2에서 3으로 한 개가 증가했고 y가 6에서 -1로 마이너스 7개가 감소했단 말이야. 기울기가 -7이야.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7x 이뤄주면 6이 돼야 돼. 이뤄주면 6이 돼야 되니까 26, 20, 14, 20이 된가? 이렇게 된다고. 그럼 난 이 교점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것과 이게 연립하면 돼. x 집어넣어주면 하면 되겠지. 이런 문제야. 어렵지 않아. 자, 이렇게 다음 문제야. 자, 그럼 이제 저기 629번을 봐요. 좀 몇 개를 풀어주죠. 629번을 보십시오. 이제 일단 문제 보고 있어봐요. 629번 문제 보고 있어봐요. 둘레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y는 x 위에 어디 갔다가 x축 위에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최단거리 구해라 라는 문제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게 최단거리야. 오케이? 둘레 길이나 최단거리랑 똑같아.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반사시키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라고 했다고.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럼 반사를 누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사가 되고 있잖아. 이 선에 대해서. 그럼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되는 거라고. 3,2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2,3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다면 여기서 출발해서 1이 가야 되는데 거리상으로 여기서 출발해서 1이 가는 거리하고 똑같아져 버리니까 출발점을 이게 옮겨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리가 되거든. 근데 여기는 한쪽 방향으로 쭉 가는 거잖아. 그치? 튕기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쭉 가는 거잖아. 쭉. 근데 여기서 튕겨버리잖아. 반사가 되잖아. 근데 이 반사시키는 선에 대해서 이 점이나 이 점 둘 중에 하나를 대칭이동해야 되는데 얘가 가까우니까 x축에 대해서 얘를 대칭이동 시켜버리는 거야. 3,-2로. 그 말은 여기서 1이 가도 되지만 여기서 1이 가도 거리상으로 똑같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1이 가도 거리상도 똑같다는 얘기야. 나는 출발점을 1이 옮겼고 도착점을 1이 옮겨버렸어. 결국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y는 x 위에 어디 갔다가 x축 위에 어디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는 최단거리 문제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움직이면 여기서 1이 가는데 어떻게 움직이면 최단거리가 됐어? 술 먹었어? 비틀비틀 가면 멀어질 거 아니야. 똑바로 가야지. 반사시키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자, 633번을 보세요. 문제 보고 있어봐. 원하고 하려는 문제는 잘 나옵니다.
잘 봐요. 이거 원과 원 용감의 문제가 잘 나오는데 이 점에서 x축 위에 어느 점을 들렸다가 이 원위로 왔을 때의 최단 거리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우리 일단 이거 생각해요.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원까지 이르는 최단 거리는 어떻게 구했죠? 최소값? 얘네야? 원 밖에 한 점에서 원까지 이르는 최소값 어떻게 구했죠? 중심까지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을 빼면 되잖아. 그럼 너희들은 원위의 한 점까지의 최소값이지만 원위의 한 점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중심까지 거리를 구하고 빼기 반지름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원 위에 한 점이라고 했지만 원위의 한 점 신경 쓰지 마. 원의 중심까지 가는, 여기서 갔다가 중심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면 돼. 왜? 거기서 반지름을 빼버리면 되거든. 알겠어? 좋아. 여기에서 x축 위에 한 점을 들려서 이리 가는 최단거리 꺾어지네. 반사시켜준 선이 있네. 그럼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린다고. 둘 중에 아무거나. 얘를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자. 얘가 뭐가 돼버려? 6,-3이 될 거 아니야. 우리는 똑바로 이동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이 길이,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 길이는 루트 x끼리 빼서 되고 36 더하기 마3에서 마5 8 얼마 빼면 이 2는 4 그래서 루트 40이야. 루트 40이니까 2 루트 10이 되겠지. 2 루트 10이 최단거리야. 근데 이 최단거리는 중심까지 가는 최단거리야. 근데 우리 원위의 한 점에서의 최단거리는 반지름을 빼버린다라고 했잖아. 반지름 얼마라고 줬냐? 2네 2. 오라? 잘못 구했나? 잠깐만요. 잘못 구한 것 같아요. 6,-3 6,-3 미안해요. 답은 6 얼마야? 3에서 5 빼 6, 8 10이겠다. 10 6, 8, 10이다. 6, 8, 10 거리가 10이 나옵니다. 그럼 10에서 반지름 2를 빼버리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알겠어? 원위의 한 점까지는요, 중심까지 거리를 보세요. 그리고 반지름을 빼버리면 됩니다. 자, 다 풀어줘 버리면 36번도 시험에서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다 풀어줘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힌트를 살짝 줄게요. 힌트만 살짝 줍니다. 자, 36번 봐요. 이거 모의고사 문제여서 시험에 잘 나와요. 자, 힌트만 살짝 줄게요. y는 x가 있어요. 자, 0,1이 있어요. 0,2가 있고 0,4가 있어요. 여기에서 1이 갔다가 2로 오는 최단거리 더하기 여기에서 1이 갔다가 2이 오는 최단거리. 쉬워요. 두 개를 따로따로 분리시켜. 지금 뭘 물어봤냐면 노란색으로 움직이는 최단거리와 파란색으로 움직이는 최단거리 두 가지를 물어본 거야. 두 가지를 더하라고 한 거야. 그렇다면 노란색으로 움직이는 최단거리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반사시키잖아. 이 점에서 여기 들렸다가 1이 가는 최단거리 반사시키잖아.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이 반사시키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버리겠지. 그래서 얘를 0,1을 1,0으로 이동시키고 똑바로 이동하면 돼요. 이게 최단거리가 된다. 노란색이 최단거리. 그럼 너희들 파란색도 똑같이 풀면 되겠지? 이런 방법으로 푼다는 얘기야. 파란색도 똑같이 서로 독립된 거야.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따로따로 풀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풀어버리면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동 마무리시키고 집합 넘어갑니다. 집합.